어떻게 만난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공을 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냐 이거야.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서울시장? 예. 아내도 변호사시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저희 로펌에 제가 있었던 몸담았던 로펌에 그 연수원 2년차 때는 3개월씩 수습을 다녀요. 실무 네네. 수습을. 그러니까 변호사 수습 3개월, 법원 수습 3개월, 그렇죠. 검찰 수습 3개월. 근데 변호사 수습 3개월을 제가 있었던 로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계속 시키면서 일을 시켰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좀 계속,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지. 예.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말을 얼버무려 왜? 공을 들였죠. 공을 들였다. 예. 공을 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냐 이거야. 아니 그래서 제가 포기했었는데 선배들이 짜고 저한테 허위 정보를 준 거예요. 헤어지려고 한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 네가 나서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싶어서 한참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잘 됐어요 이게. 아니 뭐 더 이상 깊게는 안 들어가는데, 야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질문을 안 해도 이런 얘기를 툭툭 해주는 거 보니까 거짓말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 아니 어디 인터뷰 보니까 그 아내가 항상 왜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더 열심히 해라 그런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되게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실망할 때가 많죠. 어이 멋있다. 멋있는 아내다. 그래서 뭐 계속 사과도 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사과 한번 해봐. 그 나중에 따로 간단하게 해 여기 그냥 여기일 때.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못해서 미안하고 나중에 한번 따로 뭐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대로 사과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만. 그래도 안 할 것처럼 하지 할 거 다 하시네. 알았어요. 자 그러면 2016년 1월에 드디어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네. 변호사 10년 딱 마친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예. 변호사 생활하다가 나 이제 정치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생각을 딱 하는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안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익적인 소송도 많이 했었고 네네.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 단체 그렇지. 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정치계 쪽에서의 러브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요한 소송할 때마다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하니까 좀 해보지 않을래라는 제안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마다 사실 거절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에 대한 약간 혐오가 있었어요. 여긴 좀 약간 구정물 같은 느낌? 몸 담으면 몸이 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정치를 잠깐 하고 다시 시민사회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원래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더 심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물이 묻었다 이러면 다시 뭔가 그렇지. 시민활동을 맞아. 못하는 걸로 인식을 네, 했던 네. 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잠깐 정치하고 나서 다시 내가 이 공익 쪽 활동을 못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절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 당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3번째 영입 제안이에요. 영입 제안을 받아 그때 뭐 어떤 식으로 오히려 제안이 들어왔냐면 그 무렵이 이제 그 당시 국민의힘 정당 이름이 뭐였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새누리당이었나? 세번이면 한나라당이었나요? 뭐 그렇겠다. 그때 총선에서 한 200석을 한다고 평가가 되던 때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창 인기가 좋을 때. 그래서 그 무렵에 야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근데 어려운 상황의 야권은 그대로 네가 놔두는 게 맞냐 그다음에 네가 해왔던 일들이 오히려 그러면 저쪽 200석을 실제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그렇지. 것이고 네가 도와왔던 사람들은 더 힘든 처지에 할 거다 여기 와서 좀 뭔가 꽥이라도 소리를 내고 힘을 보태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도망가는 뭔가 좀 내가 득실을 따진 다음에 도망가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제가 도전을 하는 거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치 도망가는 수도권도 다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한다는 분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도전을 해보자. 도전을 하고 나서 실패하면 또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 가지 또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해서 그냥 제가 또 도망가는 것도 싫고 비겁해 보이고 해서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으시죠? 뭐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는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괴로웠는데 어떤 면이? 예? 어떤 면이? 사실은 제가 이제 딱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시도하려고 했던 법이 뭐였냐면 세월호 관련된 특별법 제가 이제 만들고 바꾼 거 합치면 한 7개 되더라고요. 세월호 관련된 게. 근데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제가 이제 딱 들어와서 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진상규명위원회 기한을 좀 연장을 하는 법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거의 한 140 몇 명이 서명해서 낸 법인데 발의한 법인데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쪽 당에서 딱 반대하니까. 그때 이제 가족분들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그때 옆에서 같이 국회의원이지만 알죠. 있었는데 와 제가 국회의원 됐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무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진짜 말 안 하고 가족분들 중에 2분 정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와 어머님 제가 진짜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때 가족분들도 엄청 혼났어요. 죽는다는 말 함부로 한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 저희가 다른 법으로 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으로 해서 패스트 트랙을 태워가지고 결국 다시 했죠. 하긴 했어요. 근데 와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그렇겠다. 국회의원이 됐는데도 내가 힘이 안 되는구나. 그때 한 거의 55% 정도 득표율로 당선이 됐잖아요. 첫 선거 준비할 때 어쨌든 안 해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공천 막판에 거의 받았잖아요. 저는 많이 포기하고 있었죠 공천. 글쎄, 근데 그 첫 선거 준비할 때 어땠어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영입될 때도 사실은 제가 아까 흔쾌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맛이 간다, 심기가 약해진다, 심기가 빠진다. 그게 맛이 가는 거야. 예. 그때 영입 기자회견을 1시간인가 2시간 앞두고 제가 당에 못 하겠다고 전화를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 그건. 기자들 다 해놨고 다 공표를 해놨는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울며 겨자먹기로 걔네 기자회견 하면서 진짜 영입됐는데 고민이 깊었구나. 진짜 그거 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문재인 대표님 시절인데 그렇죠. 저 못 하겠다 그랬어요. 2시간 전에. 자, 저 국회 와 있는데 못 하겠어요. 저 갈래요. 야. 근데 그때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됐고 영입된 뒤에도 사실 탄탄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영입되고 나서 문재인 대표님이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그만두셨어요. 저는 계속 안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연락 와서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근데 뭐 그래서 왜 이런지 모르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표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어떻게든 문재인이 영입한 사람이다를 하고 싶으셨나 봐. 그래서 하여튼 뭐 해서 막 정신없이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그만두시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 약간 낙동강 오리알이 그렇게 되는 되지.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공천이 킬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입된 사람들 카톡방에 이제 포기한다고 저는 이제 안 됩니다. 왜냐면 마지막 중앙위원회에서 도장 찍으면 마지막인데 중앙위원회가 있는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토요일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전날. 전날 밤까지. 그래서 저는 포기한다고 카톡 남기고 짝꿍하고 같이 영화 보고 술 마셨어요. 그날. 근데 갑자기 공천 받아가지고 갔더니 물설고 이런 곳이었는데 땅설곳에 갖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에너지 이미 다 쓰고 갔고 얼마나 남겨두고 간 거예요? 법정 선거일 한 3, 4일인가? 며칠 안 두고 간 거예요. 20 며칠 놔두고 간 거예요, 선거일. 그러니까 갔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지. 에너지는 다 쓰고 갔지. 근데 그래서 그 당시 저를 보면 거의 살아있는 시체 같았어요. 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뭐 인사하고 명함 나눠주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그렇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많이 선거운동 도왔다고. 그때도 진짜 그분들은 정말 무조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움직인. 진짜 너무너무 빚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겠네. 맞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잘 모르시는 게 세월호가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박근혜 정부의 그 약간 이 누르는 것 때문에 세월호라는 말을 꺼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세월호를 상징한 노란색, 리본 이런 거 다 빼고
오히려 미용실 갔다 오셨대요. 옷도 제일 좋은 거 차려입으시고. 아하. 그래서 이제 도와주셨거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갔을 때 세월호 변호사,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리인, 법률 대리인이라는 걸 우리 지역의 고문님들이나 이런 분들 명함에 넣으면 안 된다. 진짜 말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참. 그 상대방은 뭐 세월호 점령군이 뭐 은평에 왔다 막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요. 참. 근데 하여튼 그런 속에서도 가족분들이 그렇게 미장원 갔다 오고 옷 갈아입고 오셔서라도 도와주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구나. 그동안 쌓은 복을 선거 때 다 받은 것 같다고. 네. 그럴만하다. 이게 정치에 대한 그 혐오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현실 정치는 어때요? 들어와서 보니까. 현실 정치는 제가 보기에 이제 가능성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혐오스럽게만 보거나 또는 무조건 여기가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들어와서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거 무슨 얘기예요? 박주민계. 박주민계가 어디 있어요? 이때는데? 이때는 것 같아. 왜 여기서 또 가려요? 솔직하게 지금까지 잘해주신 것 같은데. 친한 후배들이 있는 거지. 그거 박주민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개라고 부를 만한 그런 그 모임이나 이런 건 확실해요? 없어요. 예. 박주민계 없다. 네. 그렇게 아는 거예요. 나중에 박주민계 발표해주면. 알았어. 그러면 어쨌든 그 웹 예능 했잖아요. 뭐 국회의원 시키신 분? 그거는 했었죠. 그건 초선 의원님들 제가 재선됐을 때 초선 의원들이 처음 들어오면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분들이 박주민계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몇몇 분들하고 같이 법안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그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법안을 만들 수 있고 그런 흐름을 가져볼 수도 있다. 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초선 의원님들한테. 그랬더니 의원님들이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계셨고 해봤는데 또 본인들도 재밌어하고. 그분들이 소문내나? 나 박주민계라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알았어. 박주민계 넘는 걸로. 좋아, 알았어. 자, 그러면은 말이에요. 총선기획단을 지금 출범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당 총선기획단. 이거 너무 친명계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뭐 예를 들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사무총장이라든지 조직부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연히 들어간 거고. 근데 그게 왜 친명계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대표님이 사무총장을 또 임명하는데 그러면 자기하고 편하게 통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되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렇지. 그것도 웃기는 그림이긴 하다. 네.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 혹시 할 말 있으세요? 제가 뭐 요즘에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네네. 당내엔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고 원래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지금 혁신위원회를 열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위원회 필요 없을까요? 혁신위원회 이미 했었죠. 그래서 그 혁신위원회가 냈던 안에 대해서 의총을 통해서 일부는 왜냐하면 혁신위원회가 냈다고 해서 바로 그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의총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안에 대해서는 뭐 의총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일부 안에서는 그런 절차가 있었죠. 지금 민주당에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뭘까요? 사실 이제 뭐 대표님도 그렇고 뭐 저희 원내대표님도 그렇고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성과를 좀 내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야당이지만 국민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뭐 민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 보다 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신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입법이든 예산이든 저희가 챙기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진짜 성과가 좀 나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그 주민님의 순발력 테스트야. 네. 인물을 얘기할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테니까 딱 함축적으로 5글자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5글자요? 이거 어려운데. 그래도 뭘 만드는 건 뭐야 또. 알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감한 시민. 준비했는데. 아니, 그래요. 네. 부연 설명 부탁할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분은 지역주의 타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정말 용감하게 도전을 하셨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민으로 돌아가신 뒤에도 굉장히 많은 시도와 고민을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용감한 시민, 적합한 용감하다, 하여튼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좋을 것 같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온화한 선비, 온화한 선비. 되게 올곧고 착하시죠. 그리고 그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셨었고요. 굉장히 좀 정치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줬던 그런 역할을 해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 5글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돌적 투사? 그건 부연 설명 안 들어도 되겠다. 예. 딱 와닿네요. 네. 송영길 전 대표. 창의적 천재? 창의적 천재. 예. 그건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송영 대표님하고 평생 얘기해 보면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많은 네, 사람들이. 네, 근데 제가 이제 느꼈던 첫 인상은 굉장히 해박하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거는 확실히 사실입니다. 예. 나 박주민. 왜 이렇게 어려운 나 박주민. 앞에 건 다 쉽게 나오면서 나 박주민 5글자로 해야지. 끝없는 도전? 끝없는 도전. 좋아요. 저는 그냥 계속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 하겠네요, 그럼. 뭘 하든 계속 전 도전하고 도전하겠다. 싶어요. 제 인생 좌우명 중에 하나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1mm라도 돌리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시도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제 빡빡한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진짜 뭐예요? 잘 뽑아야 돼. 딱 5개인데 2개만 뽑게 하겠어. 예. 넘버를 읽어주면 우리가 그거에 맞춘 질문. 3번이라고 돼 있네요. 3번. 네. 이거 왜 이렇게 쉽게 하니? 너 정말 우리 작가가 박주민 의원을 좋아하나 봐. 아니 제가 번호를 보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야, 3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쉬운 게 붙이지? 본인은 요즘 카메라 마사지 덕을 보고 있다. 요즘에요? 음. 그건 아닌데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게 카메라 마사지 아니야 요즘? 아까 나도 보자마자 그랬죠. 왜 얼굴이 제가 좋아졌지? 어제도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요즘에 얼굴 화장품을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진짜 신경 안 쓰고 진짜 솔직하구나. 그 스킨이라고 할까요? 물로 돼 있는 거. 네네. 그거만 그냥 간단하게 발랐는데 그럴 때 항상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땡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광고 PPL 아니니까. 이거 저 크림을 하나 우연히 샀는데 우연히. 예, 그리고 누구 추천도 아니고. 예, 우연히 샀는데 이게 얼굴 그 상처 나면 치료하는 그 무슨 땡땡 카솔?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크림인데 이거 바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얼굴도 안 땡기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얼굴이 지금 약간 안 좋아야 되잖아. 막 이게 당에 여러 가지 일도 그다음에 있고 바쁘고. 담배를 끊은 지가 한 6개월쯤 됐어요. 그러면 그럴 수 담배를 있다. 엄청 많이 피다가 담배를 그럴 수 끊은 있어. 지가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이면 그럴 수 있어. 일단 잘 피했어요. 네. 어려운 거 걸려야 재밌는데. 또 해요? 2개는 한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2번.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밸런스 게임.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미치겠네. 쉽잖아 이건. 내년 4월을 생각하면은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유도는 안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이유는? 저는 행정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입법 노동자, 입법 활동가로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긴 한데 행정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까 얘기한 거랑 또 같네. 새로운 도전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입법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지만 입법은 이제 시스템과 설계도를 그린다면 행정은 그 시스템 위에 진짜 뭔가 기계가 움직이게 만들고 차를 다니게 만드는 거거든요. 행정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유난히 서울시장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네. 서울에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자, 국시문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네. 모든 권한이 있어요. 주민님한테. 네. 3명만 딱 등원시킬 수 있어. 만약에 새로운 사람을 좀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하실래요? 요새 거절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분의 전문성을 좀 따라가기 어렵다고 평가를 받는 분이 있어요. 김병주 의원님. 알죠. 저는 네. 솔직히 이분이 비례를 한 번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남아 계셨으면 예, 좋겠다. 그러니까 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해박하실 뿐만 아니라 네. 소통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또 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제가 또 이분도 굉장히 또 훌륭하다고 보는 분 중에 한 분이 천준호 의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요즘 당대표 비서실장 하시는 분인데 네. 상황에 대한 파악 능력이 뛰어나요. 음.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정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네네. 그렇죠. 세 번째는. 이소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딱 주제를 잡으면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예. 느낌이 들어.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요런 분들이 좀 의정 활동을 더 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에게 권한을 줬는데 나를 배제한다? 그 정도 권한이 있으면 세 사람 선택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간 박주민의 꿈이 있고요. 정치인 박주민의 꿈이 있어요. 인간 박주민의 꿈은 뭐예요? 저는 요즘에는 인간으로서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많이 느끼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좀 덜 힘들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정치인 박주민의 꿈은 뭐예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무슨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든 아니면 무슨 달을 보든 비는 소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불평등하지 않고 다 행복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예, 아니 뭐 꼭 나라라고 하지 마시고 지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지구가. 이스라엘 하마스 그거 보고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 그 네, 기사를 보면서 막 순식간에 막 몇백 명, 몇천 명씩 죽고 막 이런 걸 그러게 보면서 말이에요. 네. 그런 일들이 좀 없는 그러면서 또 너무 가난해서 힘들고 이런 분도 없고 좀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그 생일인데 저녁 약속 있어요, 어때요? 저녁 약속은 특별히 없는데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아니 집에서 아내하고 없어요. 아내하고 케이크도 안 불기로 했어요? 그런 걸 잘 안 해요. 정치인 힘들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네, 언제나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